자, 대법원 2022년 4월 28일자 선고 2017-233-061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이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의 관계에 대한 사건인데, 일단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시험을 본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뭐 지문에 관한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답 결정이 있었고, 정답을 결정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성적과 등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 그래서 정답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하는 처분, 이 사건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 가서 응시자 일부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답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정답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항소심에 가가지고 옳은 지문이 기억밖에 없는데 뭐 기억 지문과 디귿 지문을 옳다고 봐가지고 정답을 2번으로 한 거, 이거 재량권 남용이다 해가지고 결국 그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하자나 확정되었죠.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과 평가원은 피해 응시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구제 조치가 있었다. 뭐 구제가 된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죠. 니네가 문제 잘못 내가지고 정신적 손해, 그 다음에 그동안 들어가 있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취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된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즉 국가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으로서 전형적인 취소 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인용이나 뭐 기각 판결들이 확정된 다음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칠 거냐에 대해서 오른쪽에 정리한 것처럼 학설 세 가지가 있죠. 전부 기판력 긍정설, 이건 전제가 취소 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률 위반이 일치한다, 같다.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친다. 전부 기판력 긍정설. 그 다음에 정반대가 전부 기판력 부정설, 판례 입장.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의 개념과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개념이 다르다.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는 상대적 위법의 개념이고, 취소 소송의 위법은 행위 위법이니까 서로 전혀 다르다 라고 보는 전부 기판력 부정설. 그래서 취소 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절대 미치지 않는다. 전부 기판력 부정설. 그 다음에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취소 소송의 위법이 국가배상의 법률 위반에 포함된다. 포함관계를 봐가지고 취소 소송이 취소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사전 판결 나와가지고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때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만약에 취소 소송이 취소송이 기각으로 끝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취소 소송의 위법이 국가배상에 포함된다 라고 보는 포함관계를 보는 견해죠.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자,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취소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사정 판결의 경우에도 행소법 28조 1항 2문에 따라서 판결 주문의 위법성을 확인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경우는 취소 판결과 사정 판결의 경우인데, 이 둘의 경우에 있어서 전부 기판력 긍정설, 전기권, 전부 기판력 긍정설이라든가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이때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고, 어쨌든 전부 기판력 긍정설은 무조건 미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취소 소송이 인용되었을 때, 이때 인용은 사전 판결을 포함해서, 그래서 취소 소송이 인용되었을 때, 즉 사전 판결 등이 나왔을 때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기판력 긍정설 또는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니까 법령 위반이 인정될 뿐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되는 건 아니죠. 법령 위반이 인정될 뿐이고, 국가배상의 나머지 요건, 뭐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발생, 상당 인과관계까지 다 충족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부 기판적 긍정설이라든가 제한적 기판적 긍정설에 따르면
전소인 취소소 등의 취소 판결 또는 사전 판결로 끝나면 기판력이 미치게 되니까 결국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까지는 확인되는 거고, 이어서 취소소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된 경우, 즉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전부 기판의 긍정설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죠.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기각 판결의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죠. 따라서 전부 기판적 긍정설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서 법령 위반이 없다, 즉 적법하다, 즉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에 기판력이 미치니까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 중에 법령 위반이 충족 안 되니까 무조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로 끝났을 때 그 학설에 따른 처리고, 어차피 전부 기판적 부정설은 항상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 보니까 어려울 게 없겠고, 결국 헷갈리는 부분은 제한적 기판적 긍정설인데, 제한적 기판적 긍정설은 취소 판결 나오거나 사전 판결 나왔을 때는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지만,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 청구 기각 판결, 단순 기각 판결로 끝났을 때는 이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가배상을 제기받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한적 기판적 긍정설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 잘 봐두시고, 판례는 어쨌든 전부 기판적 부정설이니까 취소 판결 나왔던 사전 판결 나왔던 기각 판결 나왔던 취소 소송의 판결의 결과는 후소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결과가 났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제기받는 법원은 법령 위반을 심사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판결 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1번.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즉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적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없고, 이 문구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기판적 부정설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제일 크죠. 전부기판적 부정설을 취하면 그냥 들어맞죠. 취소 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기판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명이 되고, 자, 문제는 전부 기판적 긍정설이라든가 제한적 기판적 긍정설에 따라도 보다시피 취소 소송이 취소 판결로 끝났을 때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령 위반까지는 인정되지만 국가배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 판례 문구를 보면서 당연히 전부 기판적 부정설은 당연히 판례가 자기 입장이라고 설명할 거고, 심지어 전부 기판적 긍정설이나 제한적 기판적 긍정설도 판례가 자기 입장이다라고 대변하는 거죠. 판례가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판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판례가 원래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을 상대적 위법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판례는 전부 기판적 부정설로 보시는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전부 기판적 긍정설, 즉 행위위법과 그 다음에 취소성의 행위위법, 죄송합니다. 취소성의 위법인 행위위법과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이 같은 거다라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부 기판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판례는 전부 기판적 부정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부 기판적 부정설에 비춰봤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고, 그 말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즉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해도 그게 후수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결국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알아서 위법 여부 알아서 국가배상의 성립 여부 판단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라 하는 국가배상의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전부기판의 부정설로 설명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물론 이 판례는 전부기판의 긍정설이라든가 제한적 기판의 긍정설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판결 2번에 가서 법령 위반 판단과 관련해 가지고 저 밑에 밑줄만 보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시험 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인 주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 객관적 정당 소홀히 해서 시험 문항의 출제나 정답 결정에 대한 오류 등이 발생했으면 결국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 국가배상에서 우리 판례가 말하는 법령 위반에서 말하는 상대적 위법성의 개념이죠.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 가지고 판단하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보더라도 우리 판례가 애초부터 취소 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을 서로 다른 걸로 보는 이른바 상대적 위법성설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전부기판적 부정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옳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